안녕하세요.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서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인데요.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에서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앞선 세션에서 김명준 매니저님께서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가 셀러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사용하기 쉬운 기능인 건지, 그리고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량 할인이라던가 비즈니스 전용 가격 등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공식 유튜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러분들 입장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제품을 팔아야 되는 대상인 아마존 비즈니스에 있는 기업 고객들이 왜 그 제품에 대한 조달 프로세스를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플랫폼들 중에 왜 아마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전 컨퍼런스를 들어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각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한번 질문을 조금 던져보았습니다. B2B 구매 업무에 있어서 현재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코로나19 이제 직후에 물어보았을 때 약 66%의 구매 임원들이 우리는 비용 절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팬데믹 때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니즈가 구매에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저희가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조금 달라졌음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개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용 절감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제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67%의 비중을 차지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화면의 답변과 같이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제품 구매 채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름의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B2B 구매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각도로 구매를 다시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나름의 정리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저희 응답자들의 72%는 구매 업무를 이제 디지털화, 즉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54%의 응답자들은 제품의 공급 일정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나 아니면 차질이 생기면은 바로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다른 공급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7%의 응답자들은 구매 업무에 있어서 이미 속도가 굉장히 많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이 중 73%는 앞으로 구매 업무에 있어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마존 비즈니스가 기업 고객들의 구매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성을 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도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한 상품과 가격 비교이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마지막은 조달 일정 관련 그 지연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효율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기업 고객들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전 세계 셀러들이 올린 수백억 개의 비즈니스 관련 물품을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앉은 자리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 비교를 통해 그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전용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뭐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물품들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보면은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구매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마존 그 제품이 FBA 창고에 입고만 되어 있으면은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저희 아마존이 책임지고 이틀 안에 고객들의 문 앞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달 일정이 혹시라도 뭔가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드 타임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잠시 셀러의 관점에서 조금 바꾸어 볼 텐데요. 셀러분들의 경우 아마존 비즈니스에 제품을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일일이 나의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는 뭔지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 없이 기업 고객이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제품을 먼저 찾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바로 장치를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 올려주신 뭐 제품의 사진이라던가 설명이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피칭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한테 매번 1대1로 제품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수고로움을 덜어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도 상품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를 수백만 명의 아마존 비즈니스 고객에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배송 일정. FBA 창고에 입고만 시켜주시면은 그 이후에 실제로 기업 고객에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딜리버리가 정말 가능한 건지 이런 배송 현황과 일정들에 대해서 매뉴얼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뭐 발생할 수 있는 배송과 관련된 CS는 FBA에 입고된 제품들에 한해서 저희 아마존에서 CS도 직접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셀러분들 역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 고객들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업무들을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비즈니스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수억 개의 상품들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내가 구매를 해보지 않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 때도 제품의 뭐 판매처가 어딘지,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일일이 검색을 해볼 필요가 없이 해당 제품이 속하는 카테고리만 선택을 하면은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베스트셀링 제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이라는 특성상 한 제품을 이제 여러 명의 셀러들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업 고객들은 각 셀러들이 제품을 어느 가격에 판매를 하는지 가격도 분리를 해서 셀러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각 셀러별로 배송 방법이 혹시라도 다르지는 않은지 배송 방법도 나누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각 셀러들한테서 직접 제품을 구매를 했었던 실제 구매자들의 셀러의 서비스 레벨에 대한 평점을 다 나누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비즈니스는 각 기업 고객들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프로필을 가진 다른 기업 고객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같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 검색과 셀러의 서비스 레벨에 대한 조사를 자동화를 하면서 구매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현저히 낮추는 장치가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석유 기업인 쉐브론의 경우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이 필요한 상품을 빠르게 찾고 공급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마존 기업 고객들이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데이터 포인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모든 카테고리를 제가 시간상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정말 일부만 가져오기는 했지만, 일단 탕비실에 필요한 물품 약 200만 개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16%의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1,200만 개의 상품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약 9%의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IT, 주변 기기에서는 약 22%의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 있고 청소, 위생용품에서는 10%, 그리고 MRO에서는 4%의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존 비즈니스는 기업 고객들의 금전적인 비용을 절약하고 또 시간적인 리소스도 절약을 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서 구매 업무를 직접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다면 인터넷에 있는 또는 오프라인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상품들 중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손쉽게 찾고 그리고 그 제품을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제품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정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을지 리드 타임에 대한 걱정 없이 원하는 일정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확보한 리소스는 다른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 중 한 명인 워크데이는 아마존 비즈니스 덕분에 구매 업무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각자의 집으로 다 일일이 배송을 해줬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지 해당 상품의 재고가 충분히 있는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 같은 경우 이러한 원활한 구매 경험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매 관련팀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아마존 비즈니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기업 고객들의 이제 우선순위가 업무의 효율성 개선 외에도 민첩성을 개선을 하는 데에도 이제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효율성 외에도 민첩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간편화, 두 번째는 공급 체인 관리 관련 비용의 절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업무 자동화를 통한 혁신인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의 간편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비즈니스 계정에는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구매 담당 인원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매 실무를 진행하는 이제 실무자들을 사용자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용자 계정을 단순히 실시간으로 추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팀별로 나누어서 조직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구매 내역과 패턴을 단순히 조직 전체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나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조직 전체 그리고 팀별, 분기별 그리고 시즌별 구매 패턴을 한눈에 파악해서 각 팀의 특성에 맞는 구매 예산 그리고 전략 수립의 참조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구매가 어떻게 일어날지 포캐스트를 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아마존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거를 셀러 관점에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의 간편화가 기업 고객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의 경우에도 내가 올린 제품들의 B2C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되고 B2B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와 그래프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제품을 여러 개를 판매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내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B2B 기업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구매한 B2B 고객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산업군의 기업 고객들이 나의 제품을 많이 찾고 있는지 B2B 고객들의 프로필을 산업군별로 나눠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이제 가시성 확보는 셀러분들한테는 물류 재고를 이제 내가 언제 보충을 해야 될지 그런 인벤토리를 조금 이제
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의 어떤 특성을 B2B 고객들이 선호를 하는지 살펴보시면서 이후에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하시거나 이럴 때 참조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 고객들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 명의 공급처들을 이제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매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존 비즈니스에는 이제 약 150개 이상의 구매 관리 관련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기업 고객들은 뭐 사용자 권한 관리라든가 카테고리별 뭐 구매 내역이라든가 패턴 파악 아니면은 구매 건수에 대한 뭐 회계 처리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이제 알맞은 소프트웨어만 찾아서 접목을 시키면은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이 매뉴얼하게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리소스를 또 세이브를 하면서 다른 업무에 빨리빨리 월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워크데이 말고도 아마존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인 이제 세계 최대의 그 화학 제품 이제 생산사인데요. AGC 케미컬 아메리카의 경우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사무용품, IT 주변 기기 등 카테고리 이제 여러 개에 걸쳐서 지출 내역을 굉장히 간편하게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사용 후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GC 케미컬의 경우 이제 구매 절차나 그리고 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를 그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적용하신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매년 수천 개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회계 관련 내용을 조금 자동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입장이기라기보다는 그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셀러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의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플랫폼이 혹시라도 내가 판매를 희망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오픈이 아직 안 돼 있고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비즈니스는 전 세계 5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이제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북미 지역에만 한정해서 서비스가 오픈된 것이 아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등 여러 개의 대륙에 걸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 세계 500만 개 기업 고객들한테 한 번에 판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 고객의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들 중 80개는 이미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의 이제 고객으로 기능을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 상위 100대 의료기관 중에 92개사가, 그리고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100대 지역 정부기관 중에 90개가 이미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90개 정부기관 중 절반인 45개의 정부기관은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본인들이 필요한 부품을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쪽의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상위 10개, 미국 내 상위 10개 어린이병원의 100%가, 그리고 상위 10개 노인생활기업과 기관 그중에 9개가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7만 5천 개에 달하는 비과세 법인 및 자선단체, 미국 내 100대 비영리 기관 중 30개가, 그리고 2만 8천 개의 종교 신앙기관이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의 회사 로고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로고들이 좀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 같은 경우 2015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작년 이제 5년 만인 작년에 500만 명이라는 기업 고객 수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B2B 구매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제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B2B 구매가 정말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것도 5년, 10년 전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일상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저희의 일상에 녹아들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5년, 10년 후에는 B2B 구매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새로운 뉴 노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아마존 비즈니스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기업 고객들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